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2020년 1월 4주차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1월 4주차 1월 27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0%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08%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주는 0.10%가 상승했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0.12%에서 이번 주 0.13%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2% 및 지방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는 0.06%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0%, 8개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는 0.02%, 세종은 지난주 0.34%에서 이번 주 0.44%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0.44%, 대전은 0.39%, 경기 0.20%, 울산 0.11%, 인천은 0.07%, 경남 0.06%, 대구 0.05% 등은 상승했고요. 충북은 0.00% 보합, 강원도는 마이너스 0.04%, 제주 마이너스 0.03%, 경북 마이너스 0.01%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은 113개에서 119개로, 보합지역은 13개에서 18개로 증가되었고 하락지역은 50개에서 39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13%가 상승했는데요. 서울은 0.02% 상승, 인천은 0.07% 상승, 경기도는 0.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는 0.02%가 되었는데요. 지난 12.16 대책 영향과 설 연휴 관망세에 지속된 가운데 상승세를 주도하던 고가의 주요 단지가 하락 영향으로 인근 및 외곽의 중저가 단지 갭 메우기 상승도 둔화되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는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가 되겠는데요. 플러스 0.04%입니다. 강북구는 0.06%는 미아동 위주로, 동대문구는 0.05%는 이문동, 휴경동 등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는 0.05%는 교통호재 및 학군 수요가 있는 월계, 중계동 위주로, 성동구는 0.04%는 옥수동, 행당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다수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이번 주 0.01%가 상승했는데요. 강남 4구는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가 되었고요. 강동구는 0.02%는 둔촌동, 길동 일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강남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3% 하락했습니다. 송파구도 마이너스 0.04%, 서초구도 마이너스 0.04%는 재건축 등 고가 주요 단지뿐만 아니라 보합세를 유지했던 단지에서도 일부 하락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구로구는 0.08%, 관악구는 0.05%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금천구 0.04%는 교통 호재로 상승했고요. 강남 4구는 전체적으로 2019년 6월 2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인천입니다. 인천은 지난주 0.02%, 이번 주는 0.07%로 인천은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0.20%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동 위주로,
부평구 0.13%는 부계동, 부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중구는 0.06%는 영종도내 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는 0.02%는 개발 호재가 있는 하익동 위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원 영통구 1.20%는 망포역 인근 위주로, 수원 건성구 1.09%는 교통 호재가 있는 신분단선 연장, 수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수원 팔달구는 0.84%는 화서역 인근 위주로, 수원 장안구 0.43%는 정자동 구축 및 율전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 0.81%는 리모델링 등 호재가 있는 풍덕천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 0.52%는 구성역 인근과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구갈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이번 주 0.06%가 상승했는데요. 5대 광역시도 이번 주 0.10%로 상승했고요. 8개도도 0.02% 상승, 세종시는 0.44%가 상승했습니다. 8개도는 전체적으로 2016년 1월 1주 이후 약 4년이 되겠어요. 211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8개도는요, 거의 수년 동안 하락했는데 4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전은 플러스 0.39%, 유성구는 0.63%는 하기, 지적등 등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대전광역시 서구는 0.40%, 중구는 0.27%는 정비사업 진행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동구는 0.21%는 가양동, 홍도동 대단지 위주로, 대덕구는 0.20%는 거주 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울산은 플러스 0.11% 상승했습니다. 북구 0.18%는 신천동, 매곡동 구축 위주로, 중구 0.14%는 우정동 구축 및 반구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울주군도 0.03%는 범서읍 위주로 상승하는 등 울산 전 지역에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은 계속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지방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계속 하락했는데 근자에 들어서 좀 상승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주는 0.44%로 세종시는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종시 고운동, 아름동 등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행복도시 외곽지역과 대전 직주 근접 수요 꾸준한 소담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8개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2%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8개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위를 차지한 경남은 0.06%가 상승했고요. 전남은 0.05%, 충남 0.04%, 전북은 0.02%, 충북은 0.00 보합이 됐고요. 경북은 마이너스 0.01%, 제주는 마이너스 0.03%, 강원도는 마이너스 0.04%가 되었고요. 사실은 경남과 전남, 충남, 전북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1월 27일 기준 0.28%가 상승했고요. 경남 통영시 0.24% 상승했고, 창원시 의창구도 0.2% 상승, 경남 김해시 0.13% 상승, 경남 진주시는 마이너스 0.01% 하락, 밀양시도 마이너스 0.05% 하락, 거제시도 마이너스 0.06% 하락, 양산시도 마이너스 0.10% 하락, 사천시도 마이너스 0.18%가 하락을 했고요. 자, 8위를 차지한 강원도, 원주시, 자,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0.04% 됐고요. 태백시는 보합을 유지했고, 삼척시도 보합, 강릉시는 이번 주 빠졌네요. 마이너스 0.05% 하락, 속초시도 이번 주 많이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0.09%, 동해시도 마이너스 0.12% 하락, 춘천시는 이번 주 마이너스 0.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요, 지난 연도 12, 16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지난주 설이 있었죠. 설 연휴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세를 주도하던 고가의 주요 단지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대부분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금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지요. 지난 2017년 5월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635만 원으로 6억 원을 넘기는 상태였는데요. 현 정부 2년 8개월 동안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말이죠. 4번의 크나큰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서 총 18번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유동성 장세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즉 중간가격이 3억 원이나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말이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사실 주택가격이 좀 너무 올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테크하지 않고 그냥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해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보유세 세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6억의 집을 샀는데 지금 8억이 됐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2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장부상의 가공이익이 2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아가지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어야 내 돈이지 그냥 주거 목적이라면 사실은 주택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하루빨리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